토론 네 번째 세션 인천시 서구하천 보건과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인천대학교의 김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로 그 시간 관계상 주제 발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로 인천시 서구 생태하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노중선 서구 생태하천위원회 상임이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가셨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 생태하천위원회 이사 노중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진환 명예 인천대학교 교수님께서 또 오늘 수고를 또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생태하천위원회에 우리 또 소개를 인천 서구 생태하천위원회 활동 소개라고 했는데요. 인천 서구 생태하천위원회 김갑석 회장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천천 네트워크에 우리 또 이문재 회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고요. 우리 계양천의 강성우 대표님입니다. 화평철 저기 대북천 우리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사무총장님께서도 이렇게 저기 뒤에서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인천 서구에는 11개의 소하천이 있는데요. 이 2개의 하천이 소하천이 개발로 없어졌어요. 거기에 총 책임 맡고 있는 우리 고현실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뒤에 계세요. 그냥 대포천 우리 조찬범 우리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이 서구에 다 오셨습니다. 우리 이인숙 회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홍보도 다 맡고 계세요. 그리고요 인천 서구 조금 전에 그 발표를 했죠. 우리 공정숙 서구의 의원님께서 내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의 생태하천위원회 활동을 잠시 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다 또 실수를 해도 넘어가 주세요. 어디를 눌러야 되나? 밑에 화살표. 이거 한번 눌러봐요. 하나, 네. 근데 넘어가. 어디? 가운데? 화살표 아래. 제가 쓰는 거하고 약간 틀려가지고요. 인천 서구 생태하천위원회 연역입니다. 2004년 공천천 사랑 시민모임 네트워크 출발을 했어요. 2004년도에 2019년 7월 달에는 인천 서구 생태하천 네트워크 협의회 통합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천천, 낮은pon천, 신곡천 네트워크에서 우리 통합을 하자.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구 생태하천 네트워크를 협의회를 만들자.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2021년도에는 사단법인 인천서구 생태하천위원회 법인 설립을 하자.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여기에는 인천서구 지방하천 8개와 인천서구 소하천 9개를 담당하는 각 팀을 줬어요. 위원회 위원장을 전부 다 구성을 했죠. 사단법인 인천서구 생태하천위원회 법인사는 5명이고 운영이사는 현재 30개 단체장이 참여해서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 대부분 다 친목 모임으로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천 서구 생태하천위원회는 총회, 이사회, 이사장, 양공원 자문위원, 상임 부이사장, 부이사장, 홍보위원회, 사무국, 하천위원회, 소하천위원회, 그리고
계양천위원회, 시천전위원회, 공천천위원회, 신곡천위원회, 검단천위원회, 대포천, 대곡천, 나진포천 이렇게 위원장님들이 전부 다 포진이 돼 있습니다. 우리 김진환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자문위원님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의 하천 문제 현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천의 하천을 가장 접근하셨던 우리 김진환 교수님께서 선뜻 오셔서 우리한테 자문을 많이 하고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구 공천천 우리 그 생태하천 네트워크 진행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인천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 발족하면서 공천천 네트워크가 참여가 됐고요. 하천별 테마 설정을 위한 공천천 개최, 창포꽃 하늘거리는 하천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인천광역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 했던 모든 사항들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다 참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인천시 서구 공천천 수질 오염도 현황 심각하죠? 최계훈 인천대학교 전 교수님께서 하천 살리기 추진단 단장님께서 하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04년도 서구 공천천 수질 오염도 현황은 하수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신곡천이죠. 공천천 그리고 신곡천 이런 자료는 인천 서구 생태하천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그 오염된 하천 갖고 있는 자료가 참 없더라고요.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이런 오염된 하천을 사진을 갖고 있는 것도 보십시오. 신곡천에 같은 경우는 인천 서구 신곡동 339-15번 5번지에 위치한 그 차집이 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서해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2월 27일 날에는 공천천 사랑 시민 모임 네트워크를 했어요. 이렇게 그 네트워크 발대식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인천광역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 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인천 서구에서도 이렇게 맨 처음 실시하게 됐죠.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공천천 사랑 시민 모임 네트워크에서 발대식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물과 재해 부평 갈산중학교 3월 22일 날 서구 공천천 네트워크 100명이 참석을 했어요. 갈산중학교에서 그때 당시에는 부평구 이 굴포천도 상당히 오염이 심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날에도 저희가 참석을 했어요. 앞줄에 보이시는 분 최경 교수님, 저도 있고 최혜자 그리고 공천천 네트워크 우리 그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강의 날도 저희가 참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공천천 정화활동, 한기선 경기지방 환경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어요. 공천천에 당시에 상당히 그 쓰레기가 범벅이 된 부분들을 정화활동을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구 공천천 유지용소 공간계획 수립 위한 토론회 역시 공천천에 관련된 모든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최소 100명 이상은 서구청에서 다 참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않은 모든 하천 살리기는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장면은 공천천 하천을 살리기 위한 탐방을 사진이 되겠고요. 이 하천 네트워크 순회 간담회에서 이 서구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서구 지역 주민입니다. 공천천은 어떻게 개발을 해달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다 창포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장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천천 설계 용역 최종 주민 설명회를 다 마무리를 했죠. 민군 수질환경협의회 결성식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셨던 분이 있어요. 또요. 있는데 보병제 17사단
핸드폰 보지 마시고 여기 좀 봐주십시오. 박병철 우리 예 이거 기억나세요? 아 17사단 주임 원사로 계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당시에 이제 저는 인천 녹색연합에서 한 10년 동안 환경정책국장으로 활동을 해서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내용은 저기 서 있었죠, 제가 오른쪽에. 그래서 제가 민군 수질환경협의회 결성식을 17사단하고 다시 공천천하고 하천살리기 추진단하고 다시 제가 결연식을 맺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하천 정화활동은 17사단에 있는 병력이 와서 군악대 협조가 되었고 그리고 병력이 와가지고 청소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기천, 연수구, 장수천 이런 하천에 왔죠. 공천천에도 왔습니다. 나진포천에서도 하고요. 각 하천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병력이 좀 필요하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없어지면 그럼 우리 박병철 대곡천 하천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있는 병력하고 같이 이 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병력이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포꽃 하늘거리는 하천.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공천천은 청정지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리가 했었어요. 인천 서구 공천천 상류지역에 보는 이런 하천. 테마가 창포꽃 하늘거리는 하천입니다.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창포꽃 하늘거리는 하천을 상류 지역부터 심었습니다. 이 창포꽃 하늘거리는 하천의 이 노란 꽃창포는 석 달 동안 가뭄이 안 와도 물을 안 줘도 이 창포꽃은 살아요. 두 번째, 뿌리가 워낙 강해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휩쓸려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줄기는 꺾을지언정 뿌리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수생식물은 가장 안성맞춤입니다. 보셨죠? 과거에 서구 공천천 노란꽃 창포는 하늘거리는 하천의 공천천 상류지역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태하천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천을 꿈을 꿨어요. 미역을 감는 그런 학생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천을 살리기 위한 민간 거버넌스 활동 후 하천 모습을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천을 살리겠다고 이런 이 단체가 활동해서 중심이 돼서 움직였는데 활동하고 난 후에는 이제 잠잠해졌어요. 이제 모든 걸 좀 내려놓자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당시의 공천천입니다. 공천천은 이제 쓰레기장이 됐고 주차장이 됐고 폐차장이 돼버렸어요. 지금 보시면 엄청난 그 산업 폐기물들이 하천 주변에 그냥 깔리게 돼 있죠.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단속할 수가 없어요. 하천 주변에 불법으로 농경지 경작을 해서 채소를 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라고 해가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천 감시 활동과 경작하는 것도 또한 이 모니터링을 했어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꾸준히 보니까 하천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화공약품이 빗물에 의해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하천 옆에 이렇게 뚝방에 쌓여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천천 주변 경서 3지구는 10만 평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들이 비정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구청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토론회도 하고 원탁회를 해서 많이 개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H공사 청라지구 공천천 유수지 물고기 땡죽음 청라지구 가셨죠? 아주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제가 나쁜 사람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학회에서 그렇게
이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공천천하고 신곡천에 이 개발을 했어요. 이 물고기가 이렇게 떼죽음을 당한 원인은 지역에 계시는 하천 전문가하고 의견 하나 없었습니다. 주민하고도 의견이 없었어요. 인천시하고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서구청하고도 의견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용역을 다른 곳에 줘서 하천을 신곡천하고 공천천을 모르는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다 보니까 하천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다 실패작이 된 거예요. 결국은. 뭐 주민하고 의견을 했어요? 없어요. 인천시하고 협의를 했어? 없어요. 그냥 소리만 주고 이의적이 있으면 하세요. 이거는 협의가 아닙니다. 협의체 구성을 해가지고 하천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하천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물고기 잉어들 최소한의 10년이 넘은 것들이에요. 20년도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방 500m에서는 악취가 나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한 10일 동안 서구에 있는 모든 봉사단체들이 와서 다 수고를 했어요. 응? LH공사에서 한 60톤. 60톤? 60톤이면 엄청나죠. 저도 봤습니다. 제가 사진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LH공사는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뭐 내년에도 돼 후년에도 어떻게든지 인천광역시로 지금 이 하천을 잘했다고 넘겨주려고 하는데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검단천입니다. 이 검단천의 그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21년 8월달에 검단천 기름 부담 방류로 수질 오염이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이나 여기 그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검단천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산인이 되겠습니다. 펜스 방세 작업했고요. 공천천 생태독성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는 저희 환경공단하고 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1년 결과를 독성 어디에서 오염물질이라든지 독성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 보고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서구 생태하천 만들기 이 사진 운영회의 자료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렇게 인천광역시 내에 8개 있는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잘 돼 있는 지역이 없어요. 서구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운영에 이렇게 여기 다 참석하신 분들 계시죠? 불포천, 승기천, 장수천 있어도 우리 서구에 쫓아오지는 못해요. 이 간결력이. LG공사 청라지구 공사 현장에서 긴급 포획 2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붕괴구리. 이거 제가 우리 주변의 식구들이라는 것은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공사 현장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 금개구리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붕괴구리인데 그냥 개구리만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금개구리야. 공사 중단을 시키니까 난리가 났어요. 공사 중단을 시켰다고. 환경청으로 연락을 했죠. 포획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해가지고 우리가 안전한 장소에 맹꽁이와 금개구리 서식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었어요. 이 부분은. LH공사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가 먼저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담당자가 있었으면 제가 큰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LH공사 가시는 것 같아. 다음에 이 자료 그대로 서구청에서 우리가 토론회 때 그대로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발견한 공사 현장에서 발견한 긴급 포획 2주 금개구리는 우리가 안전하게 이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수 생태하천위원회 우리 여기 계신 위원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대포천, 신곡천, 대곡천, 시천천, 불포천, 공천천,
뭐 이렇게 탐방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인천 서구 생태하천 네트워크 협의회 7번 시구 2019년 7월 23일 날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인천 서구 생태하천 네트워크 협의회, 이거는 하천 살리기 추진단하고 사실은 별개로 우리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 해서 우리가 협의회를 이걸 만들게 됐던 거죠. 하천 살리기 추진단은 시 조례에 있는 거고 우리는 민간 단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인천 서구 생태하천 네트워크 7번씩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실천 선언식 인천 서구청장님과 함께 8개 하천위원회 회장님하고 서명식을 했어요. 우리 인천 서구 하천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고 가꾸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기 참여하신 분들 계시죠? 아유, 조찬범 우리 회장님 계시네. 그래서 우리는 그 서구 생태하천위원회에서 탐방도 하고 물고기 방사 활동도 하고 운영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고기 방사 활동 너무 이날 너무 감동이지 않았어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토종 민물고기 방사 활동도 진행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서구 생태하천위원회 구성은 계양천 강성호님, 시천천 김진호님, 공천천 이문재 회장님, 신곡천 한현 회장님, 나진포천 황영선 회장님, 검단천 김영호 하천위원회 회장님, 대포천 조창건 하천위원회 회장님, 대곡천 박경철 우리 회장님, 이게 서구 생태하천 지방하천 회장님이 되시겠고요. 인천 서구 소하천위원회는 한 정회원에 한 50명이 지금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현철 위원장님께서 인천 서구의 11개 하천, 2개 하천은 개발로 나갔죠. 9개 하천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2개 하천이 개발로 없어졌는데 복원을 시킬 거예요. 역사적으로 편말이라도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2개 하천을 복원하는데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 소하천위원회는 고현철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11개의 소하천, 2개의 하천이 없어졌는데 9개 하천을 순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 서구 생태하천위원회 법인 설립 허가증 교부 인천광역시로부터 2021년 10월 13일 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수 안 쳐주세요. 그 하천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인 독립기구예요. 비영리 민간단체는. 하천 살리기 추진단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라. 그게 조건이 1입니다. 인천시하고 관계를 복원해서 함께 가라. 이렇게 협의가 다 끝났어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 법인 설립을 내는데 그만큼 사실은 어려웠어요. 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 있고 하천위원회가 있으면 부딪힐 염려가 있지 않느냐, 모든 이 내용들이.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협의를 통해서 최종 저희가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걸로 이렇게 양가 손을 잡았습니다. 잡았다는 내용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그 하천 살리기는 우리가 공천천, 신곡천, 나진포천 8개 하천은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께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과거 하천의 모습과 그 현재의 모습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2003년도에 그 하천 살리기 추진단 출범과 함께 서구에서는 공천천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조직이 돼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만 18년 만에 사실은 그 하천 살리기 추진단의
그 인천에서 5개 하천 네트워크를 출범을 했는데 서구에 나시포천과 공천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발전하면서 이와 같이 그 독립적인 법인으로 그 서구 지역 하천 네트워크가 출발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녹아 들어간 하천의 현재의 모습, 그다음에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 주민 하천 살리기 참여 강화와 SNS 활용에 대해서 이인숙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구는 우리가 주민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SNS 단체 교류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지역 주민 하천 살리기 참여 강화와 SNS 활동이 있어서 서구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저희의 모두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어떻게? 그거 알려주세요. 여기서 못 넘기나요? 넘겨드릴까요? 네, 넘겨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활동 목적으로는 하천 살리기 운동 단체 참여 활동 소식 SNS입니다. SNS의 목적은 밴드나 카톡, 또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주민 기자단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환경, 복지, 문화, 교통 지역 활동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민 기자단은 물 관련과 하천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인천 서구의 8개 도심 속에서 하천 감시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하천 문제점 발견 시 바로 즉각적으로 SNS를 긴급 공유하고 속보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천 서구 단체장 친목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대 병관도 있고 여기서 단체장만 해도 한 30명이 넘는 운영 위원장들이 계십니다. 인천 서구 하천 소식 문제점이나 발견 시에는 SNS를 통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천 소식 전달 방법은 SNS, 각 단체 밴드나 카톡을 공유하여 새 소식을 퍼날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 살리기 운동에서 추진 경위로는 2002년 2월 공천천 나전포천 네트워크를 발족하였습니다. 2002년 2월부터는 2021년 11월 지금까지 서구 하천 살리기 운동 지역 주민 참여가 강행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는 2월 달에는 별로 SNS가 발달되지 않았고 홍보도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었으나 지금 현재로는 30개 단체가 같이 움직이고 또 공유함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공유하는 방면에 소식도 서구에 나오는 모든 소식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고 날마다 한 개 이상씩 제가 밴드에도 올리기 때문에 서구의 소식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서구 지방하천에서는 공천천 하천공사와 문제점 발생 시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는 하천공사나 전문가,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연계되어서 공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탁상 행정의 모든 행정을 통하여 전문가 없이 기술 검토 없이 진행하였으므로 시민들의 어떤 불평과 또는 조건 없는 어떤 주민의 의사 없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하천공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구 기자단은 SNS 단체자들 간에 공유해서 긴급으로 속보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래 해서 SNS 긴급 속보가 발생되자 여기에 보면 공천초 생태하천 자리에 징검다리가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많은 이제 그 기자단들과 같이 함께 참석하여서 인천 서구의 안의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행정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 사례기 명목으로 공천천 생태계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속보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다음 이렇게 공천천은 과거 자연현 하천 공사로 추진했던 곳이었습니다. 지역 단체들이 참여하여 테마가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만들었고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가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천은 자연 생태 하천을 만들기 위해 매년 수백 명의 인원이 참석하였고 정화활동과 민물고기 방사활동, 환경부처의 유해 식물 제거 활동 등으로 자연 그대로의 하천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한 곳입니다. 다음. SNS 긴급 속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서구 생태하천 네트워크는 2021년 3월 21일 공천청 행정제로부터 공천 1교까지 공천천 쓰레기 분포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 25톤에 넘는 쓰레기 공천 하천 뚝방에 투기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저렇게 많이 낙로되어 있고 처리되지 않아 정말 우리가 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저 물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우리 사무총장님 나서서 앞장서서 나서서 있는 거 보시죠. 다음. SNS 속보가 이자 인천의 곳곳을 쓰레기 더미로 환경단체 인천시 실태 조사 나서야 된다고 제 SNS에 이제 보도가 된 결과 인천 공정천에 폐기물이 가득하여 관리가 시급하다. 그리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놓여 있는 이런 사태까지 온 경우는 이 서구가 옛말이냐 하면서 아주 시시각각으로 이제 그 속보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인천 하천구역에 컨테이너 쓰레기가 2차 오염의 우려가 있고 이 많은 쓰레기들이 물로 또 하천으로 또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70, 80%가 우리의 물로 된 우리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천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또 악취와 또 물고기 떼기증으로 인해서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서구 하천 긴급 속보로 댓글을 보겠습니다. 공천천은 과거 자연한 하천 공사로 추진했던 곳으로 주민과 하천 전문가 지역 단체들이 참여하여 테마가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만들었다. 공천천을 자연 생태 하천으로 만들기에 매년 수백 명의 참여하여 정화활동과 민물고기 방사활동, 환경부 지정 유해 식물 제거 활동 등 자연 그대로 하천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한 곳입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 서구에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는 공천천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환경 전문가 땡땡땡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생태하천 과장님은 자전거를 타고 수시로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데 쓰레기 못 보고 도대체 촬영 운동만 하셨나요? 언제까지 촬영 운동만 하실 겁니까? 살아있는 생태하천을 원합니다. 징검다리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 똑바로 길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생태하천을 건드리는 구청장 즉각 철거하시오. 이런 엄격한 말과 글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은 사람이 먼저입니까? 동시민이 먼저입니까? 환경부에서는 근무했던 전문가 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여러분? 네. 공천천 징검다리를 만드는 곳은 겨울에는 겨울 철새 때가 와서 겨울나기를 시작하고 찾아오고 여름에는 토종 텃새들이 둥지를 들고 알을 낳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도심 속의 생태하천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생태하천을 파괴하면서 사람의 중심으로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인가?
서구 공천천은 2급수 하천으로 길이 8.86km의 서해로 직접 유입되는 지방 하천입니다. 기양구 기양산에서 발원하여 1도 유수지를 거쳐 서해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이며 붕어, 조개, 우렁이, 동사리, 잉어, 참붕어 등 다수의 우수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공천천 자연하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위적으로 사람 위주로 하천을 개발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하천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즉각 원상복구하고 행정당국과 지역주민단체 하천 전문가와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천 보존과 복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SNS 하천 소식 전달은 SNS 속보 소식이 이렇게 많은 단체들과 또 여기 안에 있는 30개여 명의 단체장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장들이 협력하에 저희 서구는 환경을 선도주자로 인천을 자연과 함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1번가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SNS의 이용 장점으로서 인터넷 기술을 발달함에 따라 단체 활동이 신속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용이한 상태입니다. 또한 단체 간의 연대 활동으로 원활한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어떤 친목도모나 또한 어떤 애경사나 있을 때 저희들은 찾아 방문하고 서로 협조하고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자기 이름이 SNS에 올리다 보니까 어떤 이권이 또 손상될 수도 있는 또 단점도 있지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서구 생태하천 모든 우리 환경단체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장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구는 우리가 주인이다. 더군다나 이 SNS 플랫폼이 최근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실 많이 단절되고 활동도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더욱더 그 시대 상황에 맞춘 그 하천 살리기 활동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좋은 사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최근의 활동이면서 아주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원래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다 토론자들이 나와서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나와서 그 말씀하시는 거로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질의응답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천 그 서구 생태하천 위원회 출범과 함께 회장으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김갑석 회장님 먼저 모시고 오늘 그 주제인 그 서구 하천 복원과 거버넌스의 그 방향과 미래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 생태하천위원회 회장이기도 하지만 또 환경정화협회 회장 김갑석입니다. 저희에 대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정화협회는 생활환경은 건강하게, 자연환경은 아름답게, 산업환경은 깨끗하게, 그러니까 생산자 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환경은 아름답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하천이 살아야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 노중성 상임이사님의 그 서구 하천 살리기에 거의 20여 년의 그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 도심의 하천은 어디고 다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적게 살았을 때는 맑은 물,
일부 지금 저 공천처에도 2003년도 상류에는 그 물놀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이 도시와 밀집화되고 생활하수가 나온다. 우리 인천의 하천은 합류 시기로 거의 돼 있어요. 합류 시 그러니까 뭐냐 비가 오나 또 우수가 나오나 그냥 다 한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돼서 하천이 많이 오염이 되고요. 그 와중에 보면은 지금 여기 사진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공천천 하류 특히 김정주 일대 그 한국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 관로가 그냥 돌았었어요. 그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신곡천으로 보면은 신곡천은 그 수원지가 그 신현동 일대에서 있는데 신현동 거의 그냥 생활하수도 들어오는 데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가정 사거리 지금 거기 자연 LH의 그저 뭐야 루원시티 그쪽에 보면은 있잖아요. 거기 지금 보면은 그 전에는 지금 그전 사진이 없네요.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은 아주 시커먼 시커먼으로 한 20-30cm가 둥둥 떠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생활 하수가 집결된 데죠. 이렇게 신곡천이고 공천천이고 사람들이 밀집하면서 그런 그 생활 하수가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일을 보고서 주민 그다음에 또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이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서 혹시 행정 공무원 계신 분 있습니까? 이 지금 하천 살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우선 중추적인 거는 주민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SNS 참 좋은 문명의 이익이라 할까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 스마트폰 생기고 또 인터넷이 생긴 이후로 실시간에 동영상으로도 그냥 여러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를 아주 서구에서 좀 잘 이용하시고 이인수 회장님이 앞장서서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골목에 쓰레기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SNS를 최대한 활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아까 단점이라는 것이 뭐 악플이고 어떤 뭐그 개인에 대한 신상 모독발언 같은 거 이런 거가 지금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만 그것만 잘 유지하시면 좋은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중선 상임이사님께서 아까 발표를 하셨지만은 저희가 환경 보건 활동을 하면서 아주 놓친 게 있습니다. 왜 활동을 주춤하고 놓칩니까? 바로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천의 보건과 거버넌스에 대해서 주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제 토론은 이겁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천은 오염을 차단해야 합니다. 네, 오염은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사실 인구가 밀집되지 않으면 생활하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 정화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저기 북한강 쪽에 공지천 춘천에 그 축산 폐수들 많이 불어요. 냄새 퍼지고요. 근데 점점 내려가니까는 강천 정도 와보세요. 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수용한다는 게요. 북한강 큰 많은 물이. 그런데 아니 좁은 하천에 뭐 우리는 인천에 아까 어느 분이더라 하천이 없어요. 맞아요. 인천에서 하천 있으니까 그냥 추려져. 인천에는 큰 산이 있어가지고 뭐 거기서 물이 줄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맞는 것처럼 그 하천에 유지용수도 없지 생활수 들어오면 바로 썩어버려요.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청라 쪽에 거기 얼마나 물이 깊게 스러지가 깔리면서 그러니까는 공천천하고 신곡천에 매번 퇴적된 스러지가 수온에 의해서 밑에 썩었던 것이 떠오르면서 가스가 발생해가지고 물고기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을 차단한다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까 SNS에서 본 것처럼 주민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행정력이 손에 미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자리가 행정 공무원 한 번도 없잖아요. 그 행정력의 빈 공백을 우리 주민들, 특히 하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감입니다만 아까 하천의 주인이 주민이라고요. 인근 주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엄연한 주인은 그 하천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살고 있는 생태
걔네들 거 생태 거 우리 인간은 조금 빌려 쓰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 아주 자연스러운 생태를 보고 흐뭇한 거예요. 거기에 위안 갖고 내 마음 정서를 휴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 주인 누구라고요? 수생태 거기다 수생태. 우리 인근 주민 여기 계시겠지만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 그래요. 그 정말 미물 같은 그런 아니 요즘 저기 있어요. 양소리도 살지 못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까? 개구리가 사는 하천이 돼야 우리 인간이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공성을 또 세 번째는 행정력 여기 지금 행정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지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인천은 국제환경도시라고 말은 그럴싸합니다. 왜? CCF를 유치했습니다. 송영길 시장 있을 때 있었죠. 몇 년 전입니까? 그런데 하천에 관해서는 안양천 가보셨어요? 그 안양시가 그 하천에서 드리는 정성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도로에 초기 우수라고 아세요? 그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면 이제 타일 가루가 되어서 초기 우수가 딱 들어요. 그거를 딱 추진하실 때 그렇게까지 신경 썼어요. 수원천도 그렇고 수원시 염시장님이 아주 환경 전문가죠. 그런데 우리 국제환경도시 인천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그러니 행정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그리고 그 지자체 단체장이 정확한 의지와 투철한 사명 갖고 정책 제시하면서 끌고 나가야 돼요. 다행히도 아까 우리 수업에서는 욕도 먹었지만은 부총장님이 그 사자천 미래 비전을 6월 3일날 저희 위원회를 부르면서 같이 환경단체들하고 또 이근에 여러 기관들 모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그냥 공명벌의 발표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집행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서구에 생태청과가 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기 SNS에서 서구 생태청 뭐 하고 있냐? 네, 사진 하나 찍어봐요. 그거 올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저기 사진 오셨네. 나도 사진. 그래갖고 2010년도 서구의 이 내용이 뭡니까? 서구의 하천 복원. 서구 하천만 복원되면 인천하고 하천도 다 복원돼요. 이런 제도와 이런 그 사례를 발표해서 각 부마다 하면 돼요. 그런데 하천사기 추진단에서 하천위원회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왜 사단법인 만듭니까? 좀 더 공신력 있고 저는 서구청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주민들한테 아니라 우리 환경단체한테 야 서구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데 이 열악한 지역에서 환경운동과 환경단체장을 하겠다고? 어짓바라게 하지 말라. 주민들한테 욕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신력 있게 사단법인으로 정확하게 하자 이거예요. 전문가답게 또 다 전문가 아니지만 환경은 간단해요. 일반 상식으로 있고 정성 마음 쏟으면 다 돼요. 거기 전문 지식 없어요. 깨끗한 기본 상식만 가지고 돼요.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행정적인 의지, 행정 지원. 그게 거버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있어야만이 하천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혹시 인천 말고 다른 데 오신 분 계세요? 인천 말고 안 계시네요. 저기 인천 어디서 오세요? 대전에서 대전 맞아요. 한국의 한참 운동가들이 거버넌스가 좋은데 거버넌스 어디 잘 되는가 조사했는데 참 유감이 아니죠. 명예롭게 인천의 하천사를 추진한 거버넌스로 아주 벤치마킹을 한참 했어요. 한때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거버넌스로 전국에서 부러움을 샀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5년에 무너졌어요. 왜? 무슨 단체 지원법이고 뭐 해가지고 행정법 뭐 해서 지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버넌스가 깨져버린 거예요. 왜? 민간인들이 활동하는데 민간인이 활동할 때 가장 모든 움직임 활동은 돈,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지원해주고 제도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2015년 행자부 우선 지침에서 손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데 이제 다시
우리 거버넌스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버넌스가 정상화되고 나면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인천에서 하천 문화를 꿈꾸고 싶습니다. 뭐냐? 하천이 생태적으로 잘 살아났을 때 아이들의 놀이터가 돼요. 요즘 아이들은 놀이 할 시간 없이 학원 가기 바쁘죠. 저는 사실 불포천 그 상류 청천천에 살았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은 물놀이 하고 고기 잡고 겨울이면 썰매 타고 그랬어요. 이런 하천 우리 문화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공터에서 시민도 갖고 부모님들 애기 손잡고 이건 무슨 풀이다 무슨 풀이다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나눔 감토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천 축제에 뭐 불포천 축제고 공천천 축제고 인천의 하천 축제 대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하천 축제를 우리 문화화되는 그런 것을 바라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오늘의 이 하천 공연 그만큼 이와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장님의 활기찬 토론에 감사드리고요. 아마 일반적인 토론처럼 이 앞에 앉았으면 이렇게 활기찬 토론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서시면서 이와 같이 열성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생태계 서비스 중요하죠. 우리가 생태계로부터 얻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먹거리, 그 다음에 입을 것, 잘 곳, 의약품, 이런 어느 하나도 우리가 생태계로부터 얻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태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로부터 우리는 얻은 혜택에 감사하면서 살자는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딱 그 말씀 듣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그 노중선 상임이사께서 금개구리 발표하실 때 제가 노 사장님이 그때 한번 와서 봅시다 해가지고 그때 달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천 복원을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아쉬움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깊이 김갑수 회장님의 말을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다음 토론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푸른 희망봉사단의 이문재 대표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소리들이 이해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늘푸른 희망봉, 저는 인천 늘푸른 희망봉사단 대표를 맡고 있는 이문재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다른 데가 아니고 공천천 LH 공사관에 관해서 LH 담당자가 오셨으면 그분하고 진짜 1대1 토론 좀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취지를 알았는지 가버리면서 아까 신공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니까 그냥 대충 떼우고 가버리고, 참 이게 사실 LH 공사관 아마 우리 다 지역 주민이니까 LH 홍보관 쉽게 말씀드려서 저기 서공단 바로 옆에서 이제 공천천 거기부터 이제 뭐 LH 공사구간이에요. 거기부터 유수지까지 보시면은 진짜 안 가려고 한 봄철 4월달 5월달부터는 거기가 퇴적물이, 거기는 물 자체가 수평이에요. 유수지까지 수평이다 보니까 물 흐름이 없으니까 물이 썩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4, 5월달부터 막 기포가 형성이 되고 개딱지 같이 올라온다고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LH는 우리나라의 진짜 최고의 굴지 공기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공사를 이딴 식으로 해놓고 인천시에다 이관하라고 하니까 인천시에서 이관합니까? 안 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공천도 마찬가지고 홍천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수지 쪽 한번 가보세요. 홍천천. 유수지 쪽에는 말 그대로 이 물 색깔이 밤색이에요. 밤색.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 청라가 개발되기 전에 유수지에 그 낚시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발전소 앞에. 거기 가서 칼국수 드셔보시고 하셨죠? 막걸리에다 소주 한 잔도 하고. 저도 다녔어요. 거기에 아까 거기 낚시꾼이 주말만 되면은 차 댈 데도 없을 정도였어요.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근데 청라 개발을 한다고 해서 낚시터 자체를 갖다 폐쇄시켜버리고 오늘날 호수를 갖다가 유수지를 갖다가 완전히 죽음의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요즘에도 가보십니까? 쓰레기나 주스러 가지.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LH 이 새끼들은 청라에서 진짜 말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담당자도 자기가 조금 뭐 몇 개월 하고 1, 2년 하다 보면은 다른 부서로 가버릴 것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담당자 와서도 제대로 우리하고 1대1 토론해도 답변할 게 없을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 판단에는 사실 공사를 잘못해서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물길이 없으면은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다못해 아까 얘기했죠. 춘설비만 해도 1년에 몇 억씩 들어가는데 어? 지금 이쪽에는 사람이 별로 안 다니고 하니까 찾지를 않으니까 말 그대로 누가 관여도 안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솔직하지만 이 LH 공사구간이니까 인천시에서도 이관을 안 받았지. 서구청에서도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니까 여기는 LH에서 지네들이 그냥 뭐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진짜 아까 그 영상에도 많이 보시고 하셨겠지만 진짜 우리가 LH하고 싸워서라도 제대로 된 우리가 이게 하천을 복원을 시켜서 받아야지. 그러려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다른 게 없습니다. 거버너스 말 그대로 LH하고 같이 서로 협력해서 원탁회의를 해서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걸 잘 해결하는 방법. 이 사람들은 용역도 뭐 내년인가 뭐 준다고 아까 하잖아요. 그 LH 차장. 용역 주면은 지네 좋은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하고 실질적으로 집주인하고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네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넘기고 공사하고 나서 끝났습니다 하고 손들고 가버리면은 누구 책임이냐고.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오셨고 하니까 앞으로 하여튼간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진짜 투쟁 아니라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는 꼭 이걸 달성을 시켜야 됩니다. 두서없는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곡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부분 개선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사실 공천천 상류는 하천살기 추진단 출범하면서 인천시가 공사를 했고요. 청포꽃 하늘거리는 하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나마입니다. 그나마 좀 나은 상태로 조금 이제 사람이 다닐 만한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공천천하고 신곡천의 중하류 부분을 LH가 공사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만족하려면 아직까지 멀고 먼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상태입니다. 아마 차근차근 이제 우리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하면서 관내 참여에 의한 거버넌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서구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외부에서 오신 이건희 대청호 보존운동본부 사무총장께서 나와서 한번 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청호 보존운동본부라고요. 대청호 하면 대청댐이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형태로 토론할 줄 알았으면 저도 신랄한 사진들도 좀 가져왔을 텐데 그 노중선 상임이사님하고 이인숙 회장님 발전 들으면서 정말 인천에 특히 또 인천의 서구에서 그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좀 해오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 저를 배전해서 여기까지 불러드렸지 않나 싶은데요. 대청호 보존운동본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청댐이 이제 전국의 댐 중에 한 3번째 정도 되는 댐입니다. 200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청댐이 완전히 녹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역사 이래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조류 대발생이 있었습니다. 조류 대발생이라면 그러니까 라떼 컵으로 이렇게 떴을 때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축정도 상태, 이 정도가 그 큰 호수에 쫙 깔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일 이제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게 되고 또 환경부에서 뭐 장관까지 와서 배 타고 또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과정에 댐을 관리하는 데는 수자원공사잖아요. 여기 이제 보니까 LH가 문제인데 이쪽은 또 K워터가 문제입니다. K워터는 그 당시에 그래도 지역에 있는 시민환경단체들한테 거버넌스를 제안했습니다. 2001년도에. 근데 이제 1년 동안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초반까지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도망다녔어요.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댐을 만드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도망다니고 안 한다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먹는 물이니까 함께 해보자라고 해서 2002년도에 대청호 보존운동본부라고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서 제가 이제 그때 30대 초반에 들어와서 이제 50대인데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모니터링하고 각종 활동하는 것들이 어떤 거는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다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는 일은 도대체 인천 서구청장이 누굴까 찾아봤어요. 이분이 보니까 환경부 출신이더라고요. 환경 관료고 환경 전문가 나름 아마 이제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300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대전도 이제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하다 보면 곳곳에 이제 공단이나 이런 곳에 덩어리들이 떠다닐 정도로 되게 심각한 하천에 오염되기도 하고 또 상수원에 가면 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토론은 이제 거버넌스 중심으로 조금 몇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합니다. 일단은 거버넌스라고 하면 행정은 기본을 합니다. 물론 공사도 기본을 하죠. 아까 제가 그 전 세션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토론을 하는데 좌중에서 이제 뭐라고 하시니까 우리 저기 EM도 뿌리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했다고. 근데 거기까지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용역할 때도 당연히 하죠. 뭐 중간보고회 때 자문위원으로 이제 지역의 몇 분 또는 전문가들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되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이제 LH가 국토부 산하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처보다 더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힘 대 힘이 붙으면 힘이 센 쪽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정치나 성과들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쪽 인천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아까 LH에서 실무가 오셨었고 행정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뭐 생태하천과나 이렇게 오시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실무 담당자하고 잘 안 싸워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싸워야 그분 마음도 아프고 저도 마음도 아프고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싸울 거면 가장 높은 자하고 좀 싸우는 게 좋다. 그리고 실무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얘기해라.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문제는 저희도 이제 거버넌스 하다 보니까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0명이 우리 조직원인데 10명이 다 싸우면 저 사람들 중에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고민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말리는 척하면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다 싸우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버넌스에서 민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민간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돈도 없죠.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정보는 거의 대부분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거의 정리가 돼서 계획이 끝나고 실행하기 바로 전에 민간이 알게 됩니다. 환경단체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동안 그런 거였거든요. 정보가 언론에 나와야 알거나 또는 계획이 실행되는 단계에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 환경단체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쟤네는 맨날 대모만 해. 왜 대모만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실행 과정 전에 계획 단계부터 좀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와중에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대전에 있는 큰 하천 중에 갑천에서도 들어놓아봤고 대전천에서도 들어놓아봤습니다. 포크레인 앞에서 이렇게 떨면서 들어놓은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보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의 상황들을 저는 쭉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해 오시고 오랫동안 해오시고 이제 보니까 좀 있으면 바스를 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성과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보는 생각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거버넌스는 좀 제도잖아요. 제도적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인천시 서구의 어떤 조합 또는 LH와 뭐 지역의 그 하천을 살리는 시민사회와의 협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쪽은 이제 예가 없거나 선례가 없거나 또는 규정이 없거나 하면 다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인천시 서구에서 위원님들도 모시고 했는데 저기 뒤에 계시네요. 네. 아까 메시지 안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 세션에도 있었는데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 하천에 거하고 계시는 시민들,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관리하고 이거를 시민들이 원하는 하천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화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나 또는 규정이나 규칙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LH가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LH하고는 일단 싸우셔야겠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대답이 없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최종 기결점은 거버넌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극과 극을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싸우는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그럼 시민 참여, 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건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다 문제잖아요. 그동안 20년 가까이 활동하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것도 문제고 공단도 문제고 하수도 문제고 다 문제인데 이것부터 좀 해보자라고 하는 좀 우선순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다 문제인데 그럼 뭐부터 할래?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좀 상이해져서 올해는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 빚을 죽었어. 뭐 이런 정도는 한번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청댐에서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요. 아마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하천이나 댐이나 이쪽에 환경관리가 이제 일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냐면 그동안은 행정이 다 일을 하고 행정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물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물관리 일원화가 되고 그리고 통합관리가 진행되면서 그 유역에 거하고 계신 주민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역관리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 환경관리가 일자리가 되고 또 그 환경관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면에서 봤을 때 인천에서 또 인천 서부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활동들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 빠른 템포로 바뀌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활동에 정말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저도 오늘 아까 3시 반부터 와서 들었는데요. 너무 많이 배우고 가고 특히 이제 SNS 관련돼서 왜 우리는 제가 아까 이인수 회장님보다 젊은 것 같은데 왜 그걸 못하고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배우고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이 새끼야 하면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표기해가는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아마 이제 서구 생태하천 위원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천살리기 추진단의 정두영 집행위원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하천살리기 추진단의 집행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노중선 상임이사님하고 이인석 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 내용을 좀 정리를 세 가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노중선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이 공초천 네트워크의 역사,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활동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좌장이신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하천살리기가 2003년도에 발표할 때부터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계속 와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저를. 왜 모르시냐? 저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게 나서지를 않는 쪽이라서 그래서 말씀들 이렇게 회의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는 하는데 공천전 네트워크 처음에 이게 하실 때도 총청 토론회에서 토론도 한번 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 서구에 지금 이제 생태하천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진짜 열정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건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 이제 들어보면 이 하천이 이제 석회 하천이 굉장히 많은데 각각 이제 하천별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종합적인 서구 네트워크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서구의 이제 관광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서구 이제 도시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데에 반영이 안 돼 있을까 저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마지막 대화 단계에서도 말씀 좀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도시를 움직이는 그 계획에 이런 하천적의 자연, 생태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앞에서 각각의 이제 네트워크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전면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성과만 나온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 부분은
그 상위 계획에다가 이제 이런 이제 자연경관 인공 경관에 대해서 그 채울 수 있게끔 그 계획 수립 단계, 예산 수립 단계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 홍천천 상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첩보 식재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제 그 식재해서 벌써 다시 이제 돼서 지금 거의 한 18년, 19년 이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주 잘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식재, 그러니까 그 수생식물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연구하시는 것들도 계시고 이런 하천관리 추진단뿐만이 아니고 각각의 연구 단체에서 달리고 그 성토하신 이제 환경 이쪽에서도 그 많은 그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그런 그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서구 이 이제 네트워크가 그 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같이 공부하는 자리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 한국의 추세는 그러니까 수도권이 오늘 이제 한강 포럼도 같이 하고 있지만 한강뿐만이 아니고 박동강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산강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제 4대 항천뿐만이 아니고 인접 지역,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대만 이런 지역의 하천의 어떤 그 활동을 하고 계신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이인수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그 진짜 중요한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한 SNS, 그러니까 정보의 그러니까 서구가 진짜 서구가 진짜 그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정보 공유하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아까 이렇게 그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열심히 그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쭉그 상 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즉시 즉시 파악해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다른 공정도를 공유하고 거기에다 같이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들은 문제점이 대두하기 전에 문제점이 대두 안 되게끔 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까 이제 그 문제가 발생 뭐 하천 정화 활동도 그래가지고 뭐 식생에 대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그 문제점 대응형에서 조금 이제 한 발짝 안쪽으로 더 들어가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원인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 쓰레기나 옥회수가 아까 그 이제 발생된 그 원인에 대한 거 발생된 시점부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부각을 많이 시켜주는데 그 안쪽에 왜 어디서 누가 이런 그 문제를 일으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진짜 그 총선거가 다 용사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이제 좋은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하는 그 SNS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 하천은 그 아까 이제 그 발표하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인의식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그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주인이 LH가 주인이 아니고 서구가 주인도 아니고 총장은 일을 바뀌어요. LH 아까 담당 직원 1년이나 2년 힘들면 1년도 안 걸려요. 6개월이면 가요. 시청의 담당 공무원도 6개월이나 1년이 바뀌어요. 힘들면. 그러니까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도 개선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왜 생기는 그 원인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서구에 그러니까 청라 지금 개발하기 전에 공학의 입지 단계에서부터 가지고 저는 그 계획에 관여를 했어요.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관여를 하면서 청라가 그 지금까지 개발할 때 중요한 게 하천인데 하천을 어떻게 그 오늘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연구진들하고 같이 소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서구 그 청라지구를 들어갔을 때 거기 다 이제 노을이었죠. 그 저녁에 노을
불안해지.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서 그렇게 이제 그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문제점도 중요하지만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찍어서 공유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과 예산. 자, 그러면은 계획과 예산을 할 때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예산을 요구를 해야 돼요. 아까 이제 LH에서 얘기했지만 민원을 자꾸 제기하라고 그 얘기는 해주잖아요. 자, 그럼 서구에다가 인천시 담당 부서에다가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그런 그 예산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서구는 이제 이제 시 차원에서 보기에는 쉽게 공부가 있어요. 이게 부예요. 그러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 충돌해서 하고 있는 이제 합창단이 추진단은 합창단이 추진단을 잘 그러니까 긴밀한 협조 관계 하에서 서구의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가면은 아마 그 지금 오늘 이제 그 두 분 이제 발표하신 거, 한강 그 포럼도 그렇지만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획 사업들이 좀 추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제 하천사기 추진단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서구에서 이제 애로사항이나 말씀을 해주시면 좀 말씀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아주 오늘 생각도 못했던 말씀 해보자면 역시 경관 전문가세요. 도시미관에 대해서. 근데 이 도시 기본계획이나 서구 발전계획에 하천의 미래사항을 포함시켜 두고 방향에 대한 것이 되어야 예산 확보의 그 받침대가 되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어떤 사업들을 벌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죠.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아직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주최 측에서 지금 6시까지인데 넘어갔다고 빨리 끝내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고 뭐 열심히 하고 뭐 다 좋지만 서구하천 하면 살리자로 마무리합니다. 서구하천 살리자! 수고하셨습니다.